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사만금의 내국인 카지노 설립 논의에 대해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년 전 대피 명령을 받은 익산 우남 아파트의 주민들이 익산시의 성급한 조치에 피해를 봤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자 교육당국이 근거리 우선 배정으로 학생 잡기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전라북도의 수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국 감소폭보다 2배 이상 가파르게 감소한 건데요. 수출 전주기지 역할을 맡았던 군산 지역은 특히 파장이 큽니다. 유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최근 수주량 급감으로 활기를 잃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8천억 원어치를 수출했던 조선소는 올 상반기 고작 5억 원어치를 수출해 심각한 국제경기 침체를 반영했습니다. 선박의 경우는 현대중공업만 하면 한 80척을 수주를 해야 맞아요. 7척밖에 지금 못했거든요. 7척. 전북 수출을 주도했던 자동차와 정밀화학, 건설, 광산기계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2조 원을 수출했던 자동차는 올 상반기 6천억 원에 그쳐 44.6%가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 역시 32.8%가 줄었습니다. 1조 2천억 원어치를 수출했던 정밀화학 원료는 800억 원 수출에 그쳐 무려 87.5%가 급감해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전북 수출은 33억 달러로 집계돼 1년 전과 비교해 22.1%가 줄어 전국적으로 9.9% 감소한 것보다 2배나 더 충격이 컸습니다. 전 세계 경기도 지금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지금 쪽으로 수출이 많이 반토막이 나고 그래서 지역별로는 특히 군산 지역의 수출 감소 여파가 컸습니다. 승용차와 태양광이 주력인 군산 수출은 올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40.4%가 감소했고 지난 6월에는 완주와 익산에 밀려 부동의 1위 자리를 내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치권에서 사만금의 내국인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기 위한 방안이라는 찬성과 사행성 조장이라는 반대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이번 주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새만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허용하고 있는데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국인도 제한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한 외국 투자자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조건으로 새만금에 최소 5조 원의 복합 리조트 투자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개발을 4분의 1 정도, 4배 이상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역시 제한적인 내국인 허용이라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국인 카지노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과 폐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제한 장치를 해둔다고 해도 이것이 또 그 안에서도 각종 편법들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전라북도와 정부는 도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고 있지만 찬성 반대 사이에서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호텔 리조트 투자가 절실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도의 상황이라든지 실익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성 조장이냐,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고육 직책이냐,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익산 모현 우남 아파트에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민들은 불안감 속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우남 아파트에 긴급 대피 명령이 발동된 때는 지난 2014년 9월 11일. 하지만 아직도 103세대 중 43세대가 재난위험시설물 D급인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 사이엔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측과 현재 거주 상황도 별 문제가 없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아파트 시세는 반토막이 났고 입주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살던데 편하니까 그냥 사는 건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못 살죠. 어떻게 살겠어요, 여기. 익산시의 행정명령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구성했던 시의회는 긴급 대피 명령을 졸속 행정으로 몰아붙였지만 이렇다 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시의회가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할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풀어주든가. 시방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익산시는 한 달에 한 번 안전 점검을 실시할 뿐 주민 이주 문제는 자체적인 해결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거주자와 이주자 간의 공동 협의체가 구성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된 이후에 그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익산시의 긴급 대피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행정의 공식력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의 원도심 지역 학교에는 학생 수가 줄면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지경입니다. 지역교육청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방식까지 바꾸고 나섰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원도심 지역의 한 중학교. 한때는 주변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도 모자랄 정도였던 학교가 이젠 3학년까지 모두 합쳐야 7학급뿐입니다. 더욱이 3학년은 새 학급이지만 2학년과 1학년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2학급씩만 남게 됐습니다. 남는 교실은 대부분 특별실로 활용할 정도. 학생 수가 줄게 되면서 교사 수도 줄어 전체 교사 21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9명이 여러 학교를 도는 순회교사입니다. 학생 수가 너무 줄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많은 학생이 우리 학교로 올 수 있도록 우리 학교를 홍보하려고 지금 가는 거죠. 이처럼 한 학년에 3학급을 편성할 수 없는 학교는 전주에만 10곳에 가까울 정도 대부분 원도심에 몰려 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할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전체 12지망 가운데 가장 가까운 학교를 3지망 이내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100% 근거리 배정에 가깝도록 지원 방식이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3지망 이내에 지망을 하게 함으로써 학교 간에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쏠림 현상과 학교 선호도가 맞물리면서 지나치게 학생과 학급 수가 적은 중학교의 이른바 과소학급 해소가 전주 지역에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내년 도내 고등학교의 입학 정원이 올해보다 2,000명 이상 줄게 됐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등학교의 내년 신입생 입학 정원은 22,169명으로 올해보다 2,405명이 줄어들었고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 계고에서 1,900여 명, 특성화고에서 440여 명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전체 학급 수도 올해보다 14개 학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전북 여야 3당이 총선 이후 당 체제를 새롭게 바꾸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저마다 지역 발전을 다짐하는 한편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 또는 재창출에 앞장서겠다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정운천 의원을 도당위원장에 선임하자 전북 제1당인 국민의당은 김광수 의원을, 더민주당도 김춘진 전 의원을 각각 위원장에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이후 형성된 3당 체제가 도당 위원장의 교체를 통해 본격적인 경쟁에 들어간 것입니다. 국회 입성 2달여 만에 국민의당 전북 도당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김광수 의원은 지역에서는 제1당에 걸맞는 맏형의 역할과 함께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권 교체에 기해서 우리 국민의당 그리고 우리 전북이 주체가 되고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더민주당은 수십 년간 지켜온 일당의 지위를 내줬지만 섣부른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습니다. 삼선 경력의 김춘진 위원장은 수권 정당의 장점을 10분 활용해 민심 수습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다가가서 듣고 또 그걸 반영시키는데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강현욱 이후 20년 만에 현역으로 새누리 도당을 이끌게 된 정운천 위원장은
누구보다 역동적입니다. 당 대표 호남권 합동 연설회를 유치했고 시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오히려 거대 야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북 발전.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 3당 모두 목표는 대선에서 정권 창출로 전북의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민의당 익산 지역 당원들이 지역위원장 낙하산 공천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 배승철 정재혁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 강화 특위가 익산갑 지역위원장의 타 지역 인사를 낙하산 공천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 여론을 무시한 정치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4월 13일에 실시된 익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상인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익산 남중동의 한 식당에서 시장 상인 30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8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하고 앞서 2월에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서를 뿌린 혐의입니다. 군산 근대문화 역사박물관이 관광객 편의를 위해 휴일 없이 운영됩니다. 하천의 환경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찾는 강해날 행사가 이번 주 완주에서 열립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군산 근대문화 역사박물관에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습니다. 군산시는 근대문화 체험지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박물관을 이번 주부터 휴일 없이 문을 열고 20일부터는 매주 토요일 야간에도 무료 개관합니다. 전국 최고의 근대문화유산을 체험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시는 많은 관람객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금년 8월부터 매주 월요일 휴관하던 것을 중지하고 정상 개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의 역사와 문화, 생태, 환경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제15회 한국 강해날 행사가 오는 10일 만경강 물길이 시작되는 완주군 유런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개막합니다.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환경적 가치를 발견하고 수질 환경 보존을 위한 국내외 활동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9회 정읍 태인 피향정 문화축제가 오는 13일 태인면 일원에서 개막해 현감 부임 행사 재현과 슈타대 행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다음 달 열리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장수군이 230그루의 사과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9일까지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사과 수확 체험을 통해 가족 간의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맛있는 장소가도 풍성하게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고추 출하 시기를 맞아 오는 10월까지 지난해 5일장이 운영됩니다. 지난 홍삼 한방센터에서 매 4일과 9일 장이 서는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시장은 모든 생산품이 실명제로 직거래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세계 잼버리 후보지 현지 실사가 다음 주 새만금에서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세계 스카우트 연맹 실사단이 2023 세계 잼버리 후보지인 새만금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내일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을 만나 세계 잼버리 유치 활동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이스하키 발전 캠프인 2016 하키투게더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남아공, 카자흐스탄 등 13개국에서 16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는 일주일 동안 지도자와 선수 등을 위한 아이스하키 이론과 실기 교육이 이뤄집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캠프는 개발도상국에서 겨울 스포츠를 전파하고 전북 지역의 아이스하키 저변 확대를 위해 계획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전주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내부 55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며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원인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여름 들어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이 22일에 달해 지난 7일까지 온열 질환자가 74명 발생하고 닭과 돼지 등 가축도 93만 2천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폭염이 다음 달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와 재난 도우미,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국민민속국악원은 오늘 사랑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7월 7석 절기 공연을 갖습니다. 생태 아동극 달려라 짱 큰 눈이 오늘부터 13일까지 전주 창작소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제작한 우수 공연을 영상으로 상영하는 온스크린이 오늘 농촌진흥청에서 열립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이 오늘부터 한 달간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중견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전주미술관은 오늘부터 한국 고미술품의 진품과 가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한중 무술문화교류축제가 오늘부터 15일까지 무주 태권도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완주 송광산은 오늘부터 14일까지 칠성맞이 나비채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오는 12일까지 6개 학부 233개 과정에 대한 2학기 수강생을 신청 접수 받습니다. 14개국 2천여 명이 참여하는 아이스 하키 캠프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닥터 MBC 명의명강이 오늘 전주 MBC 공개홀에서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을 초빙해 진행됩니다. 오늘 전북권 날씨입니다.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35도, 전주 34도 등 33도에서 3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최고 5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